자, 선생님들 세상에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는 왜 유독 우울이나 불안감 등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괴로워할까요? 혹시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나는 인생 전반을 되돌아봤을 때 너무나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들에 많이 시달리고 괴로웠다라는 분이 있다면은 제 영상을 한번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시험 보고 나서 잠깐 우울해 있다, 아니면 남자친구하고 이별해서 정말 침울한 기분에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은 굉장히 우울이나 불안감에 널리 퍼져 있고,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다스리기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은 우리 정서 조절에 문제가 있다, 정서 조절 장애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이런 정서 조절의 문제를 많이 겪으신 분들의 이면에는 어떤 정서적인 결핍감, 외로움이나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어떤 공허함,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깊은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버림받음의 공포, 이런 감정들을 종종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왜 이렇게 빈번하게 자주 느끼게 되는가? 오늘은 심리학적으로 발달적인 과정에서 좀 살펴볼까 해요. 자, 첫 번째 원인은 애착이라고 뽑고 싶어요, 저는요. 자, 우리가 세상에 처음 아기를 태어났을 때 엄마와 따뜻한 애착은 어떤 정서 조절이라든가 어떤 대인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고아원에서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어떤 그 고아들에게 어떤 먹을 거라든가 따뜻한 잠자리가 충분히 제공됐지만 부모가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아이들의 절반 정도가 죽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발육이 부족했다, 이런 연구가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이 부모가 태어난 아기를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돌보는 이런 과정 속에 아기는 세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 어떤 기본적인 자기 신뢰, 이런 것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어떤 정서 조절이나 대인 관계의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애착 장애라든가 애착 외상이란 말이 있죠. 어릴 적 부모와 아기가 그 부모와의 갖는 애착 유형이 건강한지 불안정한지에 따라서 어떤 그 이후의 성장 이후에 어떤 대인관계나 정서 조절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애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를 정서적으로 잘 케어하고 보살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첫 번째 애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상실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내담자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거든요. 누군가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혼자 버려질 것이다 라는 유기공포가 있는 분이세요. 선생님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버림받을 공포, 유기공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거든요. 이 분의 상담을 제가 해본 결과, 이분은 어릴 때 엄마가 어떤 분이냐면은 아이가 자기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린다 그러면은 말을 안 하시는 분들, 며칠 동안 아기에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기가 느끼는 거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자기가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건 뭘 원하건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차갑게 나를 대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는 버림받은 공포를 느끼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심리적인 유기죠. 자, 상실 경험에도 이런 상실 경험이 이런 거예요. 자,
어릴 때 심리적으로 아이를 유기한 거, 버림받음의 공포를 느끼게 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부모가 죽거나 이혼하거나, 제가 조금 아까 말한 심리적으로 유기하거나, 이런 기억들은 어린아이 기억 속에 굉장히 치명적인 공포를 느끼게 하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심리 도식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나는 버림받을 존재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언젠간 떠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어른이 돼서 성장한 상태에서 성장한다면 굉장히 누가 나를 떠날 것이다 라는 생각들에 과도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또 떠나버릴 것이다 라는 자극에 과도하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사소한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는 어떤 외상의 기억, 외상. 어떤 성장기에 어떤 부모에 의한 학대, 아니면은 성폭행, 아니면은 자연재해, 이런 충격적인 경험들은 어떤 편도체에, 우리 뇌의 편도체에 어떤 고통스러운 정서적인 기억들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쑥 성장하고 나서 사소한 자극들이 들어와도 이런 감정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게 되죠. 왜? 어른인 우리도 교통사고가 나서 버스에 치인 사고가 있다면 버스만 보고도 내 가슴이 벌렁벌렁 대듯이, 어린 성장기에 이런 외상의 기억들은 성장 이후에도 그 아이의 심리적인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돼요. 자, 이번엔 네 번째, 비수인적인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인하다라는 건 뭐죠? 수용하고 인정한다는 뜻으로 수용한다는 거죠. 이거는 변주법적 행동치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린아이라고 봐요. 어린아이하고 봤는데 친구하고 싸워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인 제가, 너 울면 안 돼. 씩씩하고 용감하게 커야지. 그렇게 찌질하게 울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비수인적인 거예요. 그죠? 상대방의 말을 평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이한테 강요한 거. 자, 이번엔 수인적인 거.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 그래, 너가 친구하고 싸웠더니 마음이 많이 슬프겠구나. 그래, 너가 이렇게 울만한, 너가 이렇게 슬퍼할 만할 정도로 힘든 일인 것 같아. 엄마한테 아니면 아빠한테 너가 어떤 힘든 경험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렴. 이렇게 아이의 감정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타당화시켜주는 것들, 태도를 바로 수인해준다 그래요. 자, 여기서 수인해주는 태도하고 비수인적인 태도를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비수인해주는 태도는 아이가 자기 감정을 편안하게 느끼고 또 자기 경험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가 겪은 감정들을,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이런 감정들을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되거나 판단받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자기가 느낀 감정들을 편하게 느끼지 못하고 그 아이 또한 자기 자신의 감정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상태로 성장한 아이 같은 경우는, 성장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기 감정들을 편하게 느끼고 그 감정들을 이해하고 이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부모가 평가하듯이 자기 스스로도 감정을 평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분노감을 느끼면은 죄책감이 올라와요. 또 저는 이런 분들도 봤어요. 친밀감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이분들은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도 어떤 남자분인데 여자분이 다가오거나
아니면은 친한 남자친구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친밀감을 표현할 때는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초기에 어떤 부모나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감정적인 따뜻한 감정 경험들을 편하게 받아들이게끔 부모가 어떤 조율해주고 반응해주고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비수인적인 환경들은 굉장히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만들어 주거든요. 또 비수인적인 환경하고 또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은 그 강렬한 감정들, 폭발적인 감정 표현들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부모들이 가끔 있으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기들이 슈퍼에 가서 사탕 사달라고 계속 떼를 쓰다가 참고 안 들어주다가 울고 자빠져서 내동댕이 치고 그럴 때 아기가 원하는 사탕을 사주면은 과자를 사주면은 아이는 그런 감정 표현 방법들을 굉장히 더 하게 되죠. 왜냐면 자기가 떼를 쓰고 그랬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게 되니까. 이와 같이 부모가 어떤 자녀들이 해주는 폭발적인 감정 표현들 아니면은 신경적인 반응들 그런 폭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오히려 가가지고 그 애가 원하는 걸 들어주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관심을 들어주고 관심을 보여주거나 얘기에 기울여 주거나 이럴 때 오히려 이런 감정 표현을 더 확대시키는 감정 조절에 어떤 문제가 있는 성향들을 오히려 부모가 간헐적으로 강화시키는 경향성도 있어요. 자, 제가 오늘은 감정 조절 장애에 관해서 간략하게 4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애착, 부모와의 애착을 말씀드렸고요. 어떤 두 번째는 상실 경험, 어떤 죽음이나 부모의 죽음이나 어떤 심리적인 유기, 그리고 세 번째는 외상 경험, 그리고 네 번째는 비수인적인 환경. 이 4가지는 보통 감정 조절 장애를 겪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적인 어려운 요소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도 비슷해요. 어떤 배우자라든가 아니면은 친구들과의 어떤 따뜻한 친밀한 애착 관계, 그리고 누군가가 죽거나 아니면은 혼자 돼 있고 혼자 돼 있는 듯한 버려진 듯한 느낌들, 어떤 공감적이고 이해 있는 대화가 없는 판단적인 비수인적인 환경도 그럴 수가 있죠.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유약하고 또 발달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기에 들어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어떠신 분들은 그래요. 나도 그런데 그런데 나는 비교적 건강한 편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2가지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위험하고 아이들한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지만 2가지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유약성 그리고 정서적인 탄력성, 이 2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심리적인 유약성은 뭘까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감정 빈도가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아마 어린아이를 키운 부모라 그러면은 알 거예요. 부모한테 혼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밝은 웃음으로 다가온 애도 있는 반면에 부모한테 혼났다고 웬 종일 찌푸리고 방에서 안 나오는 애도 있어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과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한 4가지 요소가 4가지 문제 있는 환경적 요소를 만났을 때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서적인 탄력성이 있어요. 자, 고무줄을 쭉 늘어뜨리면 착 다시 오게 되는 탄력성, 정서적인 탄력성. 정서적으로 괴롭거나 힘든 사건이 있어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돼서 건강하게 심리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자, 오프라 윈프리 같은 분도 뭐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이다가 뭐 본인은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상에 훌륭한 믿음을 줄 수 있는 리더로 성장했듯이 이렇게 선천적으로 조금 더 유약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건 또 크건 부족하건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서적인 유약성. 굉장히 어릴 적부터 예민하고 남들보다 작은 것에 관해서 감정의 상처를 자주 받고 이러신 분들이 아까 네 가지 말한 애착 상실, 외상, 비수용적인 환경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만났을 때 굉장히 성장하고 나서 우울이나 불안감, 남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이 바로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어떤 치료의 대상, 어떤 성장해야 될 목표, 이런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치료해 나갈까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준 부모를 원망감도 느낄 수도 있고, 또한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도 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감정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나가고, 그리고 과거에 부모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들을 조금 수정해주는 어떤 인지치료적인 접근들이 필요하겠죠. 자, 만약에 선생님이 강가에 있는 길을 걷고 있다가 저기 오토바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선생님이 강가에 툭 빠져버렸어요. 오토바이를 피하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서 강물에 빠졌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간 사람만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강을 헤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시급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 말하는 어떤 정서 조절의 어려움에 관한 네 가지 요소를 살펴봤어요. 그 말씀만 제가 설명하는 중에 조금 버벅거리고 이런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들은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